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사퇴 촉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고기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지난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서귀포시의 한 주택.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후보가 800여 제곱미터의 땅만 신고하고 무허가인 주택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산 신고 누락을 고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공보에 나온 최초의 제주 출신 경찰청장과 경찰 종합학교 졸업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않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포함된 배우자의 재산액과 세금 납부 실적이 사실에 맞지 않거나 증명 서류가 없다는 이의 제기 결정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민주당 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후보가 거짓으로 선거 공보물을 썼다며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할 방법은 후보 사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기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를 요구합니다. 고기철 후보 측은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허가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상대 후보인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대림 후보가 JDC 이사장 재임 당시 비상임 이사였던 민주당 인사와 공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비상임 이사의 남편은 2018년부터 15억 원이 넘는 사업을 수주했다며 문 후보를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친소 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고 도움을 받은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달라는 요지로 고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고광철 후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막판 유세전이 뜨거운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거구별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고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반대하고 대신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문대림 후보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인 반면 고광철 후보는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4.3 해결을 위해서는 두 후보 모두 보상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문대림 후보는 역사 왜곡 처벌을, 고광철 후보는 유족의 상처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환경 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찬성, 고광철 후보는 외국인 먼저 시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을의 경우 환경 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외국인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관광시장을 감안해 시기 조절을 하자는 입장이고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김한규 후보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인 반면에 김승욱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강순아 후보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4.3 해결을 위해 김한규 후보는 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를, 김승욱 후보는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를, 강순아 후보는 보상 확대와 역사 왜곡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김한규 후보와 강순아 후보는 찬성, 김승욱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후보 모두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갈등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이익의 도민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3 해결을 위해 위성곤 후보는 유족의 처우 개선과 역사 왜곡 처벌을, 고기철 후보는 신속한 보상과 일괄 명예회복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두 후보 모두 찬성했고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 위성곤 후보는 찬성, 고기철 후보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논리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좀 더 지역 현안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를 한 번 더 확인도 하시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두 후보가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휴일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전은 민속 5일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해 먼저 기세 잡기에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문 후보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앞세우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달린 민생 경제를 살리고 평화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감세로 빵꾸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서민적인 정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 후보 지지에 힘을 보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전공의 사태 등에서 보듯 현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만 펼치고 있다며 제주도민이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명령만 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도 꼭 압도적으로 기호 1번 문대림을 당선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유세 차량과 선거 운동원들을 결집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고 후보는 도덕성을 갖추고 입법 전문가와 예산 확보의 달인이라 불리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다를 것이라며 지난 20년 민주당 의원들이 남긴 성적을 냉혹히 평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20년 제주도를 망치시킨 게으른 민주당, 이번에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고 후보 지지에 힘을 보탠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상임고문은 전 정부가 푼 막대한 재정의 영향으로 오르는 물가를 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돈을 뿌려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지금 대파값이 올랐다고, 사과값이 올랐다고, 그게 윤석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맞선 양대 정당 후보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막판 세몰이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제주 지역의 후보들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야가 팽팽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서귀포시 동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서귀포시 내 중심가에서 시민들을 만나 거리 인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공약을 설명합니다. 전 국민에게 이제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민속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 위성곤 후보는 서귀포시 동지역을 돌아다니는 게릴라 유세를 진행하면서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에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로 국민 줄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도 서귀포시 내 중심가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침체된 서귀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지역 상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그 공항도 빨리 착공시키고에 관광청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들도 다 이쪽으로 오도록 해가지고 올레 시장도 풍성하고. 고기철 후보도 서귀포시 중심가를 돌아다니는 게릴라 유세를 진행하면서 무능한 현역 위원을 교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갈팡질팡 찬성 반대 오가는 과정에 아직까지 공항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난 8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 선거구는 제주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제주에서도 43곳의 투표소에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제주 지역의 투표율은 15.1%로 지난 총선보다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주택가와 관공서가 밀집된 제주시 연동의 사전투표소. 낮 시간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건물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이다 보니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행은 왔지만 제일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일부러 검색해가지고 방문해서 투표하게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잖아. 우리가 국민이 한 표라도 하나만 모자라도 안 되잖아. 그날 당일날 하려면 너무 줄 서야 되고 우리는 또 장애자고 그래서 미리 왔어요. 제주 지역 사전투표소는 모두 43곳. 첫날 제주에서는 85,54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평균 투표율은 1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기록했고 4년 전 총선보다는 3.1%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최근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관위에 보관 중인 투표함 상태를 실시간으로 24시간 공개합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4시간 상시 CC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사전투표도 시작되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거구마다 주말을 앞두고 총력 유세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제주시 을 유세 현장을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들이 맞붙는 제주시 을 선거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량으로 곳곳을 돌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법 제정과 예산을 확보한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삭감된 일자리 예산 복원과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해온 모습 도민들께서 만족하신다면 저 김한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 김승우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추진과 함께 제2공항과 연계한 동부권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막바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우리 정부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힘든 제주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순화 녹색정의당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노동과 녹색의 가치를 실현할 적임자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월세 10,000원의 청년임대주택 매년 200호 제공과 환경오염을 막는 탄소세 부과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동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민의 편에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의 선거구. 사전 투표까지 시작된 가운데 막바지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예,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했던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주 지역의 판세는 어떤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인우 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 아주 치열하게 선거전 펼쳐왔고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선거구별로 혹시 지지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54%에서 56%로 2%포인트 높아졌고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1%에서 29%로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영진 예비후보가 불출마하고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문대림 후보와 고광철 후보의 격차는 33%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약간 줄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 을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1%에서 62%로 1%포인트 높아졌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24%에서 26%로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예. 김한규 후보와 김승욱 후보의 격차는 37%에서 36%포인트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가 54%에서 51%로 3%포인트 낮아졌고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37%에서 41%로 4%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예. 제주에서는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수치들만 보면 일단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우세한 상황이고 네.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이 우세한 현상이 더 뚜렷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네.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60%였고 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3%였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도 야당 후보 당선 60%, 여당 후보 당선 32%로 갑선거구와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런데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9%로 높았지만 예. 여당 후보 당선이 41%로 제주시보다는 격차가 작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선거구별로 예. 다른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이 60%, 반대가 33%로 제주시 지역보다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예. 자, 이 수치를 보면은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의 정서가 좀 다른 부분들을 네.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투표도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연령별 투표율입니다. 예. 제주 지역 정당 지지도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20대부터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데요.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60대 이상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조국혁신당 돌풍,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도 큰 변수인데요. 제주 지역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표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조인호 기자와 함께 이번 선거 판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인데요.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서고 있지만 서귀포시 선거구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56%,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9%로 후보 간의 격차는 27%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문대림 후보 66%, 고광철 후보 16%로 후보 간의 격차는 50%포인트였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녹색정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62%,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6%,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3%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36%포인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한규 후보 69%, 김승욱 후보 12%로 후보 간의 격차는 57%포인트였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제주시 지역보다 작았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51%,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41%로 후보 간의 격차는 10%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위성곤 후보 53%, 고기철 후보 44%로 후보 간의 격차는 9%포인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30대와 40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지지도는 60대와 70세 이상 주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위성곤 후보 57%, 고기철 후보 24%로 후보 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정당 지지도는 선거구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22%, 국민의 미래가 24%, 조국 혁신당이 25%를 얻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3%,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각각 2%씩을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1%, 조국 혁신당이 1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도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국민의힘이 37%로 36%를 얻은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7%였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41%,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49%로 3개 지역구 중 격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0%,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4, 투표할 생각이 없다 6%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마지막 토론회가 오늘 제주시 을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과 후보자의 재산 허위 신고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이 쟁점이 됐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불참이 제주도민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왜 오지 않으시는지 물을 수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토론회에서 아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럼 매스컴 보고 확인하시죠.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국민의힘 김승우 후보의 재산 신고가 잘못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재산 상황 관련해서 기재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틀린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다면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단순 오해, 오기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승우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며 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지적했습니다. 그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어떤 조율을 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특별법 개정할 때 행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께도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김한규 후보와 강순하 후보는 제주시장 직선제와 시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승우 후보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김한규 후보는 읍면지역 택지 개발을, 김승우 후보의 경우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문화공간 조성을, 강순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2배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제주시을 후보자 TV토론회는 오늘 밤 11시 반에 제주 MBC를 통해 재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하나로 합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김준우입니다. 네. 자, 이제 총선 앞두고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정치 실험에 나섰는데 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진보 정당들이 이제 다당제 시대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투표 때마다 선택지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압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기후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중심으로 만나서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 치르게 됐습니다. 기후 위기를 전면화한 최초의 원내 정당, 거기에 좀 의미가 정치사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5.18 특별법처럼 이제 4.3 항쟁과 관련돼서 역사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한 분들에 대한 처벌법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4.3이라는 그 날짜만 있는데 여기에 정명,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서 80주기까지는 맞춰서 이 문제에 매듭을 짓는 것이 제주도민의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녹색정의당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오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갖고 계신지 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국내 공항들이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약간의 수요 증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해공항도 제주공항도 활주로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녹색정의당의 어떤 비전, 핵심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의 발전 동력을 얘기했을 때 어떤 지역은 관광일 것이고 어떤 지역은 제조업일 텐데 그 허브가 되는 것은 대학, 고등교육기관의 위치가,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2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도두로 제주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 제주대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라 캠퍼스, 제주교대 자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은평에 있는 혁신파크처럼 만들어서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여는 것, 그리고 예산 확대를 통해서 훨씬 많은 연구 인력을 제주 지역으로 유치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모멘텀, 그런 기초를 쌓는 것이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화면 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특별히 정의당, 녹색정의당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저희가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요. 하지만 독립적인 진보정당 하나쯤은 의회에 있어야 거대 양당만으로 퇴행하거나 증오의 정치가 난무하는 여의도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너무 깊지만 크지만 거기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소금 같은 존재로 정의당, 녹색정의당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간절히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운동도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곳이면 후보들이 찾아가 유권자와 일일이 악수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 5일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장사하는 상인들, 장보러 온 시민들과 만나 현 정부 때문에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며 야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경제는 엉망이 되고 민생은 피폐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그동안의 싸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경험과 능력을 갖춘 힘 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서귀포시의 지역 응급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후되어진 의료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새롭게 개혁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봄꽃 축제가 열린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민주당이 지역 국회의원을 독차지하면서 서귀포시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료도 어렵고 공항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를 통해서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서귀포에 새로운 서귀포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여당 의원으로서 제주 제2공항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항 공사를 제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얻어지는 운영 수익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와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 동력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중과 서기고를 졸업한 선 후배로서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위성곤 고기철 후보. 제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귀포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두 후보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네,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이었는데요. 제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3명의 후보들은 5일장과 시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는 세화 5일장. 파란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로고송 리듬에 맞춰 열심히 피켓을 흔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며 제주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로 새로운 일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플 때 육지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도록 상급 종합병원 지정 이뤄내겠습니다. 잠시 뒤 빨간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도 5일장 앞에 나란히 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승욱 후보도 시장을 다니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좌읍과 붙어있는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해 침체된 구좌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구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 동부 신도시 건설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생긴다면 여기 구좌는 제주 신공항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선거당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앞에서 젊은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는 고물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제주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갖는 그 시기까지 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1만 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여일 뒤면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은 내일도 제주 곳곳을 돌며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후보들 간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인물 검증을 무기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권 심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될 법이 피해가고 있다. 조국 장관의 딸 대학 비리 입시 혐의. 좋습니다. 유죄, 최종적으로 유죄 받았죠. 그런 분을 비호하고 옹호하던 게 민주당이었고요. 그래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겁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물 검증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거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감입니다. 자, 도의장 시절에도 쳤죠. 자, 청와대 제도비서관을 또 한 3차례인가 친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회원권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고 후보가 얘기하는 사안은 2018년도에 원유령 캠프 진영에서 고소고발을 했고 해당 업체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도 받았고 알겠습니다. 조사도 알겠습니다.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번진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의원의 호칭 문제를 놓고도 두 후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토론에서 제가 송재유 의원님께 형님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도 형님이라 하신 적 없으십니까? 형님 동생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치적이란 전제 앞에 그분에 대해서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에 문대림 후보는 고광철 후보가 제2공항 반대에서 찬성으로 닷새 만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고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JDC 이사장 취임 당시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들도 오늘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공항 파리를 그만하라는 위성곤 후보의 비판과 8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고기철 후보의 비판이 맞서며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등 모든 현안의 해결을 제2공항이 해결하지 않는다며 공항 파리를 그만하라고 비판했고 고기철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냐며
서귀포 시민의 염원인 제2공항을 폄훼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오로지 제2공항만 가지고 모든 토론을 하시고 공항팔이 그만하십시오. 고기철 후보님. 지금 당장 대파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귀포 시내 염원을 폄훼하는 겁니까? 매일 선심성으로. 이렇게 뭐 상가 임대를 어떻게 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송곤 후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관광청 신설과 상급 종합병원 지정 공약이 지지부진하다며 제주 홀대론을 내세워 여당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관광청이 설립되려면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안을. 그런데 제출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제주 홀대 아닙니까? 고기철 후보는 위송곤 후보가 지난 8년 동안 현역 의원으로 지역 경제를 위해 무엇을 했냐며 위송곤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예래동 휴양 주거용 단지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귀포 관광명은 세운교 다리만 만들어져 있고요. 헬스케어 시티에 지금 최초의 어떤 목적대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1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위송곤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윤석열 정부에서 올린 농사용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기후 위기에 대비해 대체 작물을 개발하고 감귤 산업 육성법을 만들어 고품질 감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서귀포시 후보자 TV 토론회는 내일 오전 10시 반 제주 MBC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 지역 후보들은 일제히 거리 유세와 출정식을 열어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는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며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던 민주당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4월 10일의 선택도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기호 1번 문대림 후보를 선택해 주시어 4월 10일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는 저녁 시간에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누구나가 성실하게만 하면 미래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면서 첫 번째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제주 지역 선거에서는 열세였지만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선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에 한번 바꿔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고광철 후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도 저녁에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 20년 독식 구도를 깨고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제주도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심판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최남단 제주의 후보들도 13일 동안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간에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MBC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마련한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고광철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녹취록 파문을 언급하며 호칭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님께 송 후보님과 호용호재하는 사이가 아니셨나고 제가 물었는데 후보님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적으로 송재호 의원과 형제 같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그분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들었고 제가 거기에 응해 본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과 달리 문대림 후보가 폭로한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 녹음에서는 20번 넘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고광철 후보는 또 제주산 멸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대림 후보의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문대림 후보 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서귀포시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기철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된 강원도 속초시의 331제곱미터 땅은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입했고 취득 3년 후에 동해 고속도로가 착공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고 후보가 주말에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친구 소개로 구매했다며 민주당이 재산권 행사를 투기 의혹으로 포장해 마녀 사냥식 인민 재판을 한다며 논평을 쓴 한동수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와 정당 간 의혹 제기와 공방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